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업 속의 전문 채널 빨강 더블 체크맨입니다. 최근에 애플 차기작 아이폰 13이 언제쯤 출시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출시설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련되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어,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BH가 주목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아이폰 13 9월 출시설, 부품 공급 기대감 솔솔,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BH가 그동안의 부진을 덮고 재차 올해 좋은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다짐의 시간이 있긴 하겠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이 아이폰 13 부품 공급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떤 주가에 긍정적인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H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이유는 이 아이폰 13 공급 애플 수혜주가 BH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좀 고민하게 됐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9월 출시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기존의 모양 자체는 이제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화면 상단에 전작보다 더 작은 노치를 갖게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아이폰 13의 전면 디스플레이 수신기가 이 케이스가 가장자리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메라 모듈이 좁아져 노치가 다소 얇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기존의 아이폰과 다른 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BH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어떤 종목들이 주로 이제 주목이 되는지 기사 플로우를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입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작년에 소개해드린 덕산 네오룩스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이제 성장성이 예상이 좀 되는 거죠. 예, 된다고 봐야 되는데 BH 같은 경우에도 RF PCB 분야에서 주목을 특히나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사 내용에 좀 보시면은요, 기사를 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시설이니까 작년에도 출시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가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 프로 시리즈 메인 공급사가 유력하고요. LG 디스플레이 6.1인치 등 400만 대 납품이 관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성 인쇄 회로 기판 FPCB를 얘기하는 거죠. 도입과 소재 수요 확대로 인해서 BH 외의 소재 부품 협력사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도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애플 하면은
최근에 애플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목이 되고 있지만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13 OLED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당 내용들이 좀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나와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삼성 디스플레이는 사용 환경에 맞춰 주사율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서 소비 전력을 최소화하는 어댑티브 프리퀀시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애플도 아이폰 13에 이와 유사한 주사율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3 일반형에 들어갈 OLED 패널을 공급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6.1인치 LTPS 패널을 주력 납품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할 총량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1억 2천만 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4천만 대 수준, 4천만 대 수준이라는 관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OLED 패널 관련해서는 LG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해당 내용은 소개를 할 당시에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 성장성 기반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월 6일에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재까지의 어떤 수익 성과를 체크해 보면은 20.46%인데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뭐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쪽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향후에 LG 디스플레이의 사업 성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목이 되는 부분은 RF PCB입니다. RF PCB. 예, 그래서 아이폰 13 전 모델 RF PCB 도입, PCB도 주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합니다. RF PCB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3 OLED 패널에 다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종목을 캐치를 또 해놔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RF PCB 디스플레이 업체를 통해 최종 완제품에 적용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하면서 애플 아이폰용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RF PCB를 공급해온 회사는 BH, 예, BH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풍전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3에 이런 회사들의 공급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기는 RF PCB 사업 철수를 검토하기 때문에 아이폰 13에서 빠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기의 해당 물량은 두 회사가 가져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H와 영풍전자입니다. 예, 그래서 BH를 주목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대만, 일본 PCB 업체들 협력사를 두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패널 공급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아이폰 13 수혜주는 국내 PCB 업체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함께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했었을 때 현재까지 투자 포인트가 나온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와 BH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13 OLED 소재 쪽인데요.
자, 소재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M11으로 불리우는 재료 세트로 OLED를 만들 예정이다. M11은 삼성전자에서 출시되는 갤럭시 S21에 적용되고 이후 아이폰 13 OLED에도 적용된다. M11이라고 합니다. M11 소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OLED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 소재를 통해 영상을 표현하는 디스플레이고요. 각 소재 조합이 OLED 패널 성능과 수명을 결정을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M11 재료사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M11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봐야 되겠죠. 삼성 SDI, 덕산 네우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 기존의 두산 솔루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에 관련되어서 좀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는 작년부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덕산 네우룩스와 덕산 데코피아도 과거에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도 관련해서 주목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기사에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이렇게 좀 삼아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예.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OLED 소재 관련해서는 삼성 SDI, 덕산 네우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정도 보시면 국내 기업에서는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LED용 RF PCB는 BH 영풍전자인데요. BH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OLED 패널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BH, 삼성 SDI, 덕산 네우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을 주목하시는 게 맞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BH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서프라이 체인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BH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좀 어떠한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FPCB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연성이니까요. 예, 부드럽다. 이런 구부러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구리막을 입힌 회로 기판의 원판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해 편의를 위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느낌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양이 요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부품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해당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자, 먼저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참고할 만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BH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금번 4분기 실적 발표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컨센서스를 하회한다는 것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 모멘텀이 나오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지켜보았다가 실적 발표 후에 수급적인 현상이나 차트적인 현상을 고려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2021년 성장 스토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넘어가시고 자, 2021년에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1, 2, 3 내용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좋아지느냐라는 부분인데 작년 대비해서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면은 첫 번째, 북미 고객 사향 매출 증가가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5G용 MPI FPCB는 5G 스마트폰 출하량 확대로 2020년 약 200억 원에서 1000억 원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전장용 FPCB 공급 확대, 자동차 OEM 업체로 공급이 시작되며 전체 매출 약 5% 내의 비중을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가 예상이 된다. 요 세 가지 내용, 북미 고객사양 매출 증가, 그리고 5G 스마트폰 출하 확대에 따른 매출 확보, 그리고 전장용 FPCB 공급 확대, 이런 세 가지 포인트에 의해서 2021년에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다. 이런 얘기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KB증권의 의견을 좀 더 기사화된 게 있어서 좀 참고를 해보면은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B증권에서도 올해 최대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가는 어떻다? 약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 BH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애플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즉 폴더블 폰, 즉 폴더블 아이폰 개발 착수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실제로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를 관전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기사화된 내용을 통해서 스몰캡의 수급적인 현상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비중을 늘리는 종목이 EST도 있고요. BH도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BH도 비중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선제적으로 선침해 관점에서 일부 좀 들어온 거고요. 영업일 기준에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상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계열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수급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움직인 시계열 수급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H는 현재 22,850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지난 한 달간의 평균 매수 단가를 보았을 때 22,436원, 기관 22,649원. 쉽게 말씀드려서 22,649원 밑으로 현재 주가가 빠지지만 않는다면 주가는 우상향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급등했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상승 트렌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수급적인 현상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지난 한 달간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순매수입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의 막판 수급을 보면은 매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어쨌건 한 달간 수급은 좋다. 그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의 수급이 순매수, 지난 일주일간의 수급도 순매수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BH의 좀 더 주가의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 기관들의 역할이 좀 더
긍정적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추세에 대해서 특히나 더 수급에 대해서 특히나 더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현재 5일간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을 때는 매수에 참여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봤어요. 과거에도 BH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를 좀 해드린 바가 있는데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주봉상 개념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주봉상으로 보는 이유는 짧은 시각을 가지고 주식에 좀 대응을 하시면은 돈을 벌기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쉽지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 앞으로 나와준다면은 어느 정도 포인트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다려보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단기적 관점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작년 3월 달이 12,080원 정도 하고요. 작년 7월 달에 중순쯤 되죠. 26,950원 정도 가격을 했습니다. 적절하게 가격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대략 한 이 정도 포인트까지 주가가 내려오면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지지가 되거나 반등의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회사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면 주가가 하락하겠지만은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악화되는 모습이 없다면은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구간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상 차트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일간상 차트 개념을 보면은 아직은 수급적인 요소에서 그렇게 좀 센 느낌이 좀 안 들어요. 센 느낌이 안 들고 거래량도 지금 터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선춤의 관점에서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에 컨센서스가 하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밀리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시고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을 보시고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만약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척후병 비중이 한 5% 정도만 실어 놓고 흐름만 좀 감지를 하셨다가 아니면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조금 담아 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전략은 현재 BH 같은 경우는 유효하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상당히 좋은 기업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이폰 13 9월 출시설과 더불어서 부품 공급 기대감이 나오니까 수혜주로 우리가 하나쯤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겠습니다.